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5장에 나 있는 구조, 구급 그리고 화재 조사 관련되는 내용 알아봅니다. 그런데 먼저 구조, 구급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과거에는 구조, 구급이 소방기본법에 여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내용들이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에서는 34조에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여기서 다룬다, 요 얘기까지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별반 출제할 내용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화재 조사인데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볼게요. 화재 발생했을 때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재 진압하고 인명 구조 구급 활동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그래서 어떤 화재 발생 앞으로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피해가 얼만큼 났는지 다 조사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화재 조사다라고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봅니다. 화재 조사의 의무를 누구한테 부여를 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안전처 장관 그리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한테 화재 조사 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의무가 부여됐다. 그것부터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 화재 조사 들어가면서요, 화재 조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교재를 보면은 화재 조사의 의무가 누구한테 있나, 이것도 꼭 외우기 전에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화재에 관련해서 누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안전처 장관, 그리고 실무 책임자가 누구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시도지사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실무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무를 국민안전처 장관, 안전처 장관, 그리고 소방본부장, 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 이렇게 부여를 했다.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름대로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화재 조사는 그 실시 시기가 언제냐라고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이러고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소화 활동과 동시에 한다라고 돼 있어요. 소화 활동과 동시에 한다. 소화 활동이라는 거 불을 끄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항상 어떤 화재 원인을 따질 때 미리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불 다 끄고 난 다음에 화재 원인 조사하면요, 증거가 없어져요.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 활동과 동시에 나간다. 이 동시에 한다는 것도 어떤 유의를 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이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어떤 아파트에 화재가 났다 그랬을 때 소방대가 현장에 온다. 그러면 와가지고 대부분 화재 진압하는 쪽에 투입되겠죠. 그렇지만 화재 조사하는 사람은 화재 진압은 신경 안 쓰고 먼저 경비실에 있는 수신기 함서부터 봐요. 그리고 다른 설비들 둘러보면서 화재 원인서부터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항상 동시에 한다. 화재 진압 후 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래놓고 화재 조사와 관련해서요, 그 뒤에 별표 5를 봅니다. 별표 5를 보시면요, 여기 보면 화재 조사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되어 있잖아요. 화재 원인 조사가 있었죠. 왜 불이 났는지 원인을 따져보는 원인 조사가 있었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여기 화재 피해 조사도 있었잖아요. 화재 피해 조사도 있다. 화재 피해 조사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피해 조사도 있다. 그러면서 시험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요, 다음 중 화재 원인 조사 내용 아닌 거 찾아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왜 불이 났는지 원인을 한번 규명해 보는 거죠. 또 여기는 피해가 얼만큼 났나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 밑에 거를 먼저 봅니다. 피해를 얘기할 때는 딱 두 가지다. 뭐가 두 가지였습니까? 인명피해가 있는가 하면은요, 인명피해가 있는가 하면은 또 재산피해도 있어요. 재산피해, 요거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뭐 사망자가 얼마 나고 부상자가 얼마 있고, 물론 뭐 부상 받았다가 뭐 어떤 그 여파로 해서 뭐 사망되면은 그 시간이 몇 시간 이내고 뭐 그런 것도 따지거든요. 뭐 그리고 재산 피해, 뭐 어떤 열에 의해서 탄화 또는 용융, 녹구, 파손된 거, 또 그리고 뭐 어떤 불을 끄다가 보면 어떠냐면요, 물로 주로 불을 끄다 보니까 물에 불 끄기 위한 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수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피해. 또 그리고 뭐 어떤 물품 반출, 또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각종 피해, 그거는 재산 피해로 한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때는 틀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화재 원인 조사를 가서 볼게요. 화재 원인 조사를 보시면요, 5가지로 있는데, 그런데 이 5가지를 화재 원인 조사 종류 아닌 거 찾아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자만 봅니다. 발화 원인 조사서부터 해서 있죠. 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앞자만 따를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발발통, 연피소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연피소.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서 발은 뭐를 의미하죠? 발화 원인을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발화 원인. 뭐 때문에 불이 났나? 실화가 됐든지, 또 뭐 아니면은 뭐 방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발견 통보, 여기는 발견하고 그 다음에 통보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은 뭡니까? 연소 상황을 조사한다. 연소 상황을 조사하고요, 화재 연소 어떻게 타들어갔는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피난 갔는가, 피난 상황,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방 시설 등에 대한 조사, 이런 원인 조사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여기서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립니다. 원인 조사 사항 아닌 것, 주로 아닌 거짓말했던 게 뭐냐면요, 아닌 거, 이거는 일종의 오답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주로 거짓말인데 뭐냐면요, 방화 원인 조사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섞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거를 의미를 봅니다. 불이 난 원인이 뭔가 그랬는데 여기는 방화한 원인이 뭐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였죠? 소화 활동 상황. 소화 활동 상황은 왜 아닌 거죠? 소화 활동은 불을 끄는 활동인 거 아닙니까? 여기는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아니었다 봅니다. 또 그렇든지 피해 상황 조사, 이런 따위는 화재 원인 조사 항목이 아니었어요. 뭐 그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수차례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또 양그로 3번을 볼게요. 화재 조사 전담부서 설치 운영 그랬죠? 화재 조사 전담부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봅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거는 전문성 때문에 그래요. 전문성.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 계속 그 분야를 연구하고 그 분야 업무를 본 사람이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어디다가 설치를 한다 그랬죠? 이거는 뭐 국민안전처, 그리고 소방본부, 그리고 소방서에 설치하고 운영을 한다 그랬고, 그리고 전담 부서에 장이 하는 업무를 몇 가지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것도 한번 가볍게 알아보면 봅니다. 뭐라고 했죠? 업무를 총괄하고 다 모아서 보고, 또 그리고 조율 같은 걸 하고, 그리고 화재 조사를 실시하고, 또 조사 요원의 능력 향상을 시키고, 또 뭐 장비 운영 관련되는 사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화재 조사 전담 부서의 장이 담당하는 업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분야는 뭐 다소 중요하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나왔던 거 봅니다. 화재 조사 실시 자격자가 있잖아요. 화재 조사 아무나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실시 자격자와 관련되는 얘기다 하면서 봅니다. 화재 조사 관련돼서는 앞서도 뭐라고 했죠?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의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시험 합격한 사람이 화재 조사를 해야 되는 게 합당한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소방 공무원이 되셔가지고요, 뭐 근무를 하실 때
뭐 불 끌어 다니는 그게 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게 화재 조사도 중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시험도 합격하고 교육 받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조사 실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런 자격은 누가 갖냐 그러면요. 일단 소방 공무원이어야 된다. 소방 공무원으로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어떤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교육 이수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어떤 여기 관련되는 시험에 합격이 돼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춰야지만 화재조사 실시 자격을 갖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은 뻔한 얘기고, 교육 이수자는 뭐였죠? 2주 이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뭐 여러분들 뒷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여기 12주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요, 소방교육기관에서 12주 이상 교육을 받거나요, 뭐 그거는 뭐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 같은 그런데요. 그리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걸 우리가 국과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계 조사기관, 조사 관련되는 기관에서, 이런 데서 12주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그렇게 여기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이거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화재 조사 실시 자격을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봅니다. 뭐라고 했었죠? 다만 시험에 합격한 자가 만약 없는 경우에는요, 관련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는 예외를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복잡했으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화재조사 아무나 합니까?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추라 그랬죠. 뭐였습니까? 소방공무원이어야 되고, 일정한 12주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화재조사 실시 못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요, 여기 시험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 자격 취득한 자, 그게 소방, 건축, 가스, 전기, 뭐 위험물 분야예요. 그렇거나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원칙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별표에 나온 거를 보시면요, 거기 소방본부에서 화재조사할 때 어떤 뭐 장비를 갖춰야 되고, 또 소방서에서 어떠한 장비를 갖춰야 되고 하는 분야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깊이 들어간 얘기다 보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뭐 전 분야를 걸쳐서 다 정리하고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넘어가시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 뭐 가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그 다음 보시면요, 쭉 가셔서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볼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화재조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교육 안 받고 계속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랬죠? 2년마다 전문 보수 교육을 실시하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자격자라 하더라도 보수 교육이 있다. 그런데 그 보수 교육은 어땠죠? 그 주기가 2년마다 실시하는 그런 보수 교육이 있다. 그리고 이 전문 보수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화재조사 업무 여기 참여를 못하게 막아놨다 하더라. 뭐 여기까지 봅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보시면요, 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화재 조사를 하면서 어떠냐면요, 어떤 그 화재 발생한 그 지역 가서, 그런 건물이나 시설물 가서 그 소방 공무원이 조사도 하고 질문도 한다. 이거를 통해서 화재 원인도 밝혀내고 뭐 업무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조사, 어떤 출입 조사 등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관계인에게 어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피해 사안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도 할 수 있다. 누가? 화재 조사를 하고자 하는
뭐 여기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국민안전처 장관, 본부장 또는 서장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물론 여기 이런 사람들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라고 볼게요. 또 어떤 화재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화재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제시를 해야 돼요. 아무나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화재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걸 알죠? 그 시설에 어떤 취약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함부로 바깥에 가서 발설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뭐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 물론 여기는 안 나왔지만요. 요 규정을 위반해서 비밀을 누설하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뒷부분에 나온다. 뒤에 가서 배우시지만 여기서 한번 저한테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볼게요.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하고 나왔죠?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보기 전에 한번 이렇게 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공무원도 현장에 와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찰도 현장에 와요. 경찰은 왜 옵니까? 어떤 범죄와 관련성이 있나 없나 규명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 직원도 와요. 보험회사 직원은 왜 옵니까? 보험금 지급하고의 연관성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기 소방공무원도 현장에 출동을 하고, 그리고 경찰 공무원도 화재 현장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험회사 직원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보험회사 관계자도 나온다. 관계자.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소방공무원은 왜 나타납니까? 화재 조사를 하려고.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왜 나타나죠? 수사를 하려고. 조사와 수사는 엄밀하게 달라요. 조사는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한번 딱 확인하려고 오는 게 조사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수사는 뭐죠? 범죄 행위와 관련돼서 뭔가 자료를 획득하고 그거를 입증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수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사와 수사는 달라요. 수사는 경찰 공무원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보험회사 직원은 왜 오죠? 이거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타난다. 그래서 그렇지만 각각의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조사할 때 뭐라고 했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요 3자 간에는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소방공무원은 경찰 공무원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떤 소방공무원이 압수수색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못해요. 그거는 수사를 담당하는 그런 경찰 공무원에서 공무원이 할 수가 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서로 3자 간에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그것도 이렇게 같이 아울러서 보셨고요. 이제 그리고 문제 관련되는 얘기들 봅니다. 문제풀이 들어가서 보면요. 그 1번 들어가서 볼게요. 1번에 보시면요. 관할 구역 내 화재 조사에 대해서 화재 조사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드렸죠? 1번 봅니다. 관할 구역 내 화재 조사에 권한과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고 물어봤는데요. 앞서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앞자만 쓸게요. 국민안전처 장관, 그리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한테 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그리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여기는 관할 지역 안에서 소방 업무의 실무 책임자이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문제도 우리가 앞서 이론을 하면서 다 한번 따져봤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봅니다. 이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화재 조사에 관해서 맞지 않는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봅니다. 장비를 활용해서 소화 활동과 동시에 실시한다. 1번과 2번은 서로 상충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봅니다. 소화 활동과 그리고 화재 원인, 왜 화재가 났는지 규명하는 거는요. 이거는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화재 진압하고 하면은 이렇게 늦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재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요. 화재 현장에 갔을 때 불 끄는 데는 관심 없어요. 단지 화재 원인만 현장에서 캐치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 3번에 나와 있는요, 소방방재청장은 전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다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봅니다. 3번을 볼게요. 3번도 나름대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떤 소방기본법 30조에서 화재조사 시 부여되는 강제조사권이 아닌 것은 그랬잖아요. 여기는 화재시 강제조사권 그려놓고, 여기는 무슨 법상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는 소방기본법을 얘기를 했잖아요. 소방기본법을 얘기했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얘기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였죠? 관계인한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또 자료 제출 요구할 수가 있죠. 또 필요한 사항 보고 요구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증거물에 대한 압수권, 증거물역에 대한 압수권, 이거는 어떠냐면요, 이거는 수사와 관련되는 거예요. 범죄행위 조사, 어떤 연관성을 조사하고 범인을 잡아내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소방기본법하고도 관련이 없고, 그리고 화재 조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이런 거는 어떤 경찰이 해야 될 그런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3번의 답이 2번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4번 가서 볼게요. 화재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맞는 얘기였잖아요. 뭐 자주 나왔지만 화재 조사는 소화 활동과 동시에 실시한다. 맞는 얘기. 그런데 여기 4번을 봅니다. 4번의 4번 너무 당연하게 틀린 얘기였잖아요. 뭐 이걸 틀리실 분은 잘 안 계실 겁니다. 뭐라고 나왔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가서 질문할 수도 있게 하고 또 일정한 사안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근데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없다? 그러면 자료 제출조차 명할 수가 없으면은 화재 조사 어떻게 합니까? 아예 화재 조사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4번의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5번 문제 가서 볼게요. 5번에 어떤 얘기였냐면요, 화재 피해 조사의 내용 아닌 거를 물어봤잖아요. 피해 조사의 내용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봅니다. 1번 그리고 3번, 4번은요 어떤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맞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방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자, 이거는 인적 피해를 본 거죠. 그리고 열에 의해서 탄화, 그리고 타들어가고 용웅, 녹구, 파손 피해, 이거는 어떤 물적 피해를 본 거죠. 그리고 소화활동 중에 사용한 물로 인한 피해, 이거를 수손 피해라 그래요. 불 끌어왔을 때 아무래도 소방용수로 어떤 사용해서 불을 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시설이나 점포가 물에 침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니다. 1번은 지금 뭐냐면요, 인적인 피해. 그리고 3번과 4번은 이거는 물적 피해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직접적인 피해였잖아요. 근데 2번 봅니다. 2번은 뭐라고 했죠? 화재로 인한 영업 중단 피해? 화재로 인해서 영업 중단 피해. 이거는 일종의 간접 피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객관성이 조금 결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조사는 그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직접적인 피해만 조사를 한다. 이거는 간접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영업권에 대해서 중단에 대한 피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보름 동안 장사를 못 하는데 하루에 피해가 얼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화재 피해 조사 화재 피해 조사 내용에 빠져 있는 대상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이 2번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7번 문제 들어갑니다. 7번 문제 여기 가시면요, 화재 원인과 피해 조사의 전문성 그리고 신뢰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의 관장 업무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화재 어떤 조사만 하는 전담 부서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 부서장의 업무 아닌 것, 앞서도 얘기 드렸죠. 총괄 업무를 조정하고 능력 향상 요원들의, 그리고 화재 조사에 관한 사항. 그렇지만 4번 봅니다. 7번에 4번 아니었는데 왜 아니었죠, 여러분? 방화하고 실화 혐의자에 대한 증거물 조사.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나왔죠? 방화하고 실화 혐의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방화하고 실화 혐의자.
방화는 고의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화는 고의성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4번의 경우는 어떠냐면요, 이거는 일종의 수사기관의 업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떤 화재 전담 부서장의 관장 업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이 4번이었다고 보고요. 8번은 기출문제인데요. 2015년도 경기 기출문제인데, 그런데 너무 쉽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뭐였죠? 화재조사 전담부서장이 관장하는 업무 중 옳지 않는 것. 2번 봅니다. 화재조사자의 건강 증진,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직접적인 어떤 화재조사와 관련되는 그 분야만 하지, 뭐 직원들 건강 증진 이 업무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이 2번이었고요. 이제 그리고 9번 문제 갑니다. 9번 문제 보시면요, 화재조사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화재조사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런데 9번의 1번이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틀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제가 부연 설명을 한번 조금 드려보도록 합니다. 어떤 아무나 화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랬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화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9번의 문제를 보시면요, 거기 1번 보면은 1번에 뭐라고 했죠? 소방 공무원 중에서 화재조사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가능하다. 이게 틀렸는데 봅니다. 소방 공무원 중에서요, 어떤 화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자, 이자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예외가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예외가 만약 뭐였죠? 만약 그 자격자가 없다고 해서 화재조사를 안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때 그랬을 때는 어땠죠? 어떤 이런 자격자가 없을 때는 어땠죠? 어떤 교육을 이수하고 물론 이 예외는 뭐였죠? 시험 합격자가 없을 때를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원칙적으로 조사를 해준 사람은 뭐였죠? 소방 공무원이면서요, 어떤 교육을 12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런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는 교육 이수를 한 사람 중에서 어떤 국가 관련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하거나요, 아니면은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를 했던 소방공무원, 이런 사람이 예외적으로 화재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예외를 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원칙만 가지고 이렇게만 된다고 했으니까 9번에 1번이 틀렸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10번 볼게요. 10번 문제 들어가셔서 보시면요, 화재 조사 위해서 조사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 현장 가서 출입하고 조사를 하는 내용이 있다. 뭐 그거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한번 봅니다. 국민안전처 장관 본부장 서장이 실시한다. 물론 공무원을 시켜서, 소속 공무원을 시켜서 한다는 거죠. 또 그리고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고, 그리고 어떤 화재 조사할 때 관계인한테 증표를 보여야 돼요. 내가 정당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인지 증표를 봐서 확인을 시킨다. 그런데 4번 봅니다. 4번 보면서 여기 맞는 내용까지 여러분 준비를 해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 공무원이 화재 조사를 실시했을 때 알게 된 내용이 있다. 내가 알라고 노력하지 않아더라도 화재 조사를 하다가 보면요, 뭐 거기 누가 불을 냈고 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요. 또 거기 뭐 그 시설의 어떤 장단점이 뭐고 그런 것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비밀스러운 거를 함부로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발설을 하면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비밀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규정을 위반을 했다 그랬을 때는 벌칙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소방 관련되는 법을 공부하면서요, 항상 기계적으로 암기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밀 300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비밀 누설했을 때는 항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10번에 4번 지문이 틀려서 10번 답이 4번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11번 문제 들어가셔서 그 내용을 볼게요.
11번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 봅니다. 1번 볼게요. 국민안전처 장관 본부장 서장이 조사를 한다. 여기 뭐 조사 실시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맞는 내용이다. 그런데 2번 봅니다. 여기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 혐의가 있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만 실시한다. 그러면 체포 안 한 사람 여기 체포를 한 경우만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11번에 2번에는 뭐가 좀 잘못된 얘기냐면요, 이렇게 봅니다. 혐의가 있어서 피의자를 체포했거나 증거물을 압수했을 때 어떤 여기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뭐라고 했죠?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만 한번 봅니다. 여기 11번을 보면요, 어떤 피의자를 체포했거나 또는 어땠죠? 체포를 만약 안 했다 하더라도 증거물을 압수했을 때 이럴 때 각각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럴 때 여기 체포한 경우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화재 현장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방화 또는 실화 혐의가 있어서 수사기관이 체포한 사람을 소속 공무원이 가가지고 조사하는 공무원이 가서 조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가니까요. 그런데 체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증거물이 압수돼 있을 때 그때도 한번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1번에 2번은 너무 단편적인 것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12번 문제 가셨어요. 12번 보시면요, 화재 조사 시 요구할 수 없는 것. 여기서 화재 조사 시 조사라고 얘기를 했지 수사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소방 공무원이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번에 1번은 뭐라고 나왔죠? 압수 그리고 수사권. 이거는 지금 어떤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합당했잖아요.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어떤 관계 장소에 출입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관계인에게 보고를 요구한다. 이거는 소방 관련되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압수 수사권은 수사기관만이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 공무원은 수사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12번의 답이 1번이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13번 문제 가셔가지고요, 13번 보시면요, 소방기본법 중 출입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여기도 또 똑같은 얘기예요. 13번과 12번은 거의 같은 얘기인 거 아닙니까? 왜 그랬죠? 4번 봅니다. 관계인에 대한 압수수사,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지 소방기관에서 할, 관서에서 할, 소방 관련되는 조사자가 할 그런 업무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14번 보시면요, 소방공무원이 관계기관과 협력을 한다. 그 관계기관은 경찰 공무원도 될 수가 있고 보험회사 직원도 될 수가 있어요. 서로 업무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화재 조사는 소방공무원, 범죄와 관련되는 측면에서 어떤 화재와 관련돼서 수사하고 하는 것은 경찰 공무원, 그리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보험회사 직원. 그렇지만 3자 간에 서로 어떤 필요한 업무 협력이라든지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서 봅니다. 그러면서 14번에 1번 볼게요. 옳은 걸 찾으라는데 1번 봅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은 평상시 상호 업무에 협력을 한다? 평상시에 상호 업무에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화재 조사 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화재 조사 시에 업무 협력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1번 틀렸죠? 1번 틀렸죠? 그리고 2번 봅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조사 시에 방화범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로만 피의자를 조사한다? 경찰의 협조로만 피의자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어떠냐면요, 그 방화범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여기 기타
어떤 자료 요구도 할 수가 있어요. 경찰 협조로만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수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봅니다.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는 화재 원인과 피해 사항 조사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3번은 어떤 흠잡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서로 어떤 협력을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맞는 얘기다. 그런데 4번 봅니다. 4번 보시면요. 방화 또는 실화 혐의가 있을 때 방화는 고의적으로 불을 지르는 거고 실화는 실수로 불을 낸 거다. 이럴 때 필요한 증거물의 보존은 경찰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증거물 보존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수사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를 볼게요. 필요한 증거물 보존은요 이거는 경찰도 할 수가 있고 어떤 소방 공무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것만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양쪽 다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맞는 거는 14번에 2번 지문만이 맞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화재 조사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물론 양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공부했던 내용 또 특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 꼭 2번, 3번 풀어보셔서 다음번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